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자, 오늘 또 하루가 마무리됐고요. 명인들의 복귀 제가 3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송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3주차 됐는데 이전에 지수가 9월 1일이었죠. 9월 1일 날 2% 가까이 밀리다가 그날 마감에서는 이제 요 구간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마감에서는 어쨌든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당시 제가 첫 출연해가지고 하자마자 아주 시장이 밀려가지고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일회현상이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니까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는 까먹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시장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0.33%가 35%가 올라가지고 3,407포인트 사상 최고 지수를 또 경신을 했죠. 코스닥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0.66%의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코스닥도 현재 모양새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오히려 최근의 반등의 탄력만 놓고 본다면은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정책 수혜주들이 포진돼 있고 여기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코스닥 전체적으로는 지수 움직임이 매우 탄력적이고 강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9월 달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음봉이 한 개도 없죠. 음봉이 한 개도 없이 전부 다 양봉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마찬가지로 9월 1일 날 하루 밀린 다음에는 연일 지금 현재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시겠죠. 이런 코스닥 쪽의 상승 흐름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였냐면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주말 내내 나왔던 얘기 중에 제일 많은 뉴스가 관세입니다. 관세. 미국하고의 진짜 관세 문제가 원활한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공항에서 들어오는 표정이 상당히 어두운 얼굴로다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는 관련돼 가지고서 종목들의 흐름이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안 좋았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하고의 상호 관세 협의 내용에 향후 투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태로다가 마감이 됐죠. 그 반면에 아시다시피 지난주죠. 제가 지난주 증시를 원래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런 이슈가 없는 가운데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짤막한 정도, 제가 큰 조정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아예 다놓고 얘기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정부 정책이 여기에 끼이면서 시장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우려하고 정책의 기대가 맞물리면서 오늘 지주사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이런 부분이 오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글쎄 FMC 회의를 앞두고는 기관들이 다소 좀 차익 실현, 지난주까지 폭발적인 매수를 보였던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 한 발 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 시장이 지수는 좋았는데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보면은 지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숫자가 많죠. 특히 코스닥은 지수는 0.6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만 하락 종목 숫자가 882개, 상승 종목 숫자는 748개. 그러니까 이게 왜 거래소도 비슷합니다. 거래소도 하락 종목 숫자고 상승 종목 숫자고 비율이 비슷한데 결국은 지수가 지금 현재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목 간 차별화가 극심해지는 거죠. 종목 간의 차별성 움직임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또 종목을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저하고 또 그 고민을 깔끔하게 제가 또 해결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가장 주도주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쪽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즉 반도체죠.
반도체 주가 움직임이 시장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상승할 때의 주도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조원방, 그 다음에 뒤늦게 이제 은행주, 그 다음에 지주사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조정, 그러니까 뭐 가격 조정이 아니죠. 옆으로 누워서 횡보성 조정을 한 거의 2달 가까이를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2차 상승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 구간에서의 상승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주역은 뭐니 해도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하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다 끌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예전부터 뭐 삼성전자 움직이고 하이닉스 움직이는 장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재미없는 장이긴 한데, 다행인 거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면 일이겠죠.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원익 IPS 같은 종목. 자, 원익 IPS를 좀 열어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원익 IPS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지난 저도 뭐 이 방송에 제가 9월 1일부터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원익 IPS, 유진테크, 그다음에 뭐 테스, 안 움직이던 HPSP까지 움직이면서 지금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죠. 원인적으로 다 본다면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의 주가 움직임은 결국은 전방 산업군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삼전이나 이쪽에서의 이제 캐펙스, 캐피탈 익스펜더처, 그러니까 투자 확대죠. 투자 확대의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그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얘기 드렸던 건데 평택의 P4, P5 공장에 대한 건축 재개,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이 외에도 SK 하이닉스도 청주 공장, 이천 공장, 미국 공장에 대한 HBM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인텔도 투자 확대, 여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 라인의 투자 확대에 대한 얘기가 들리죠. 투자 확대가 다 되니까 누가 수혜를 받겠습니까? 바로 이런 원익 IPS 같은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의 종목들이 그동안 정말 지루한 횡보성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드디어 좀 상승 흐름을 완전히 탔다라고 보여가지고요. 이쪽을 만약에 제가 지난주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당분간 반도체 종목이 한 종목에도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시장에서 좀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삼성전자를 사든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좀 눌림목이 들어오면 사든,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반도체 장비주 쪽, 그중에서도 또 안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순환매성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쪽으로 다 좀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수혜주로 강세를 보인 쪽이죠. 오늘 한화가 물론 상승폭이 좀 줄었긴 했습니다만 긴 조정, 지루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오늘 거래량이 크게 형성되면서 조정이 상당히 길었죠. 오늘 하나오션이나 하나그룹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화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기대감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10억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때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뭐냐면 기재부 장관이 50억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런 부분에서 정책 기대감 가지고 지주사 종목들이, 근데 이들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뭐 주가가 8%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전부터도 지주사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이 구간에서 상승 움직임을 볼 때의 대장주 역할은 한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SK스퀘어가 SK 하이닉스 주가에 동조되다 보니까 그쪽이 강하고 수익률 괜찮습니다만, 이제 막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제 움직임이 다시 시작된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내일이라도 좀 눌림목 들어오거나 아침에 갭상승 좀 상승한 다음에 조금 이렇게 눌림목이 들어온다면은 단기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증권주는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의 투자 유망 섹터로 분류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상당히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였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요 구간이네요. 여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으니까 주간 단위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죠. 그때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 금리를 얘기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증권주가 수혜를 받는다. 채권 수익률, 채권 운용 수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이제 이유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뭐냐면 다시 정책 기대감이 시장 전체로 영향을 주고 증권주는 신고가 영역을 쓰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수익률도 제법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다가는 좀 차익 실현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 관점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 그다음에 눌림목 줄 때는 재매수. 그러니까 지금 키움증권으로 놓고 본다면 25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언제든지 재매수한다. 이런 정도의 전략으로 좀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강했던 쪽 섹터가 로봇 관련주였죠. 로봇 관련주인데 오늘 로봇스타는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됐습니다만 요즘 로봇 관련주들의 그 열기가 좀 뜨겁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원래 국민 성장 펀드를 100조를 조달한다는 거를 갖다가 150조 원으로다가 늘렸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AI에도 가고 로봇에도 가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된 섹터 쪽에도 가고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노란봉투법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줄이고 로봇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되면 이쪽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주가 상승의 명분이죠. 이쪽은 당분간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뭐 단발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로봇 관련주는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강세 섹터 중에 하나가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던 종목군이죠. 오늘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OCI 홀딩스 같은 이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전체 시장보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 수혜죠. 정책 수혜 기대감입니다. 왜 정책 수혜냐? 이것도 대통령의 지난 기자회견 때에 이런 얘기를 했죠. 원자력이 지금 현재 시작을 하게 되면 15년 정도, 건설하고 완공되는 데까지 15년 정도 걸리는데, 물론 15년까지는 안 걸린다고들 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민원 때문에도 15년 걸릴 수도 있겠죠.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짓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원전 언제 짓고 있냐. 이제 이 얘기를, 기자회견 때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재생에너지는 금방금방 공급할 수 있다. 한 2년이면은 땅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설 설치하고, ESS 장치 설치하고 하면은 금방금방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명목을 가지면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거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 원전을 저도 안티할 생각은 없어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SMR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데 뭐 언젠가 상용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큰 쓰임새와 그다음에 관련주들은 주가 움직임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좀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뭐냐면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23대 국정과제 했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 부분 쪽에 원자력이란 말이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는 들어가 있나? 전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전이 없습니다. 원전 자체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정책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원전을 뭐 예전처럼 탈원전은 아니지만 신규로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증설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재생에너지 쪽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중에 태양광이 가장 어떻게 본다면 빠른 템포의 에너지원을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수급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OCI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보다 주가 움직임이 강했는데 최근에 조정을 좀 다 거쳤죠. 왜냐하면 지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조정을 거쳤습니다만 이제 다시 좀 회복을 보이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쪽입니다. 정책 수혜주는 짧으면 6개월, 길면은 1년을 보통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정권이 가장 힘이 좋을 때거든요. 신정부에 들어서 그 정권의 어떤 추진력이나 의지가 굉장히 강할 때고, 이때 또 이제 뭐냐면 지금 소버린 AI 대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뭐냐면 거래소에서도 이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지수를, 섹터 지수를.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ETF가 나오죠. ETF가 상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도 마찬가지고 이 정책, 과거에도 2차 전지가 정책적으로다가 정부에서 팍팍 밀고 있을 때 ETF가 나와서 유동성을 거기다 공급해주고 성과가 좋으니까 돈이 더 들어오고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던 과거 사례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정책 수혜주는 짧게 보시는 게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약세 섹터 쪽을 좀 보자면은 오늘 가장 안 좋았던 쪽은 자동차죠. 글쎄, 자동차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미국에 돈 투자할 바에는 한 15조 원 정도가 관세가 25%로 유지가 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15조 원 정도가 현대차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미국 투자하지 말자라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을 잘 타결을 짓거나 아니면 이 타결이 안 되면은 정부가 일정 부분 좀 지원해주는 뭐 세제 감면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돈을 주진 않겠지만 세제 감면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완성차 이렇게 주가가 좀 밀리고 할 때는 연말 배당까지 노리고 저점 매수에 공략할 구간이 아닌가 보여져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그 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하나오션이 3% 정도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전주 중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4%대, 4% 가까이, 4% 좀 안 되네요. 그 정도 이제 밀려가지고 마감이 됐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으로다가는 아주 강력한 반등을 주기에는 모멘텀이 조금 희석되고 있다고 보여져가지고요. 물론 미국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세 협상이 최종 사인 세레모니까지 잘 끝낸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원전 어차피 다 주식을 살 수는 없다 보니까 관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뭐 어쨌든 잘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다면 자동차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드렸던 쪽인데 AI를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죠. 잘 움직였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종목 뭐 잘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LG CNS,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등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죠. 지난주 한 주간은.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기술적으로 60일 이동 평균선을 맞닥뜨리면서 조금 쉬어가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지니까요. AI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소버린 AI 코리아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서 섹터 지수가 KRX 거래소 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9월 6일인가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1번 종목이 네이버고요. 1번이 네이버. 이거 비중입니다. 비중. 두 번째가 LG CNS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NC소프트고요. 저 머리가 좋죠. 다 외웁니다. 그 다음에가 NHN이고요. 자, 이들 종목이 이제 비중대로 순서예요. 그리고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고 다 있는데 걔들은 비중이 낮아요. 왜 낮냐? 직접적인 산업 연관이 좀 떨어지니까 섹터에서 좀 밑으로 좀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래서 지금 하나자산운용부터 시작해서 삼성자산운용이 전부 다 이 지수를 표본 모델로 하는 ETF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내에 상장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뉴스 기사화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꾸준한 좀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의 움직임도 좋아질 수 있는 전환점.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약했다면 새로운 정책 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AI주가 약했지만 최근 반등에 따른 기술적인 저항을 만나서 잠깐 숨고르기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장의 리뷰를 했고, 그 다음에 섹터 동향까지 자세히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중에 이제 어느 쪽은 좋고, 어느 쪽은 나쁘고, 어느 쪽을 봐야 되고, 이거는 벌써 다 얘기를 드렸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시장이 일단, 종목 간의 차별화가 워낙 심하게 일어나죠. 변동성도 큽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 보면은 오른 종목하고 내린 종목하고 그 주가 변동폭을 보면 굉장히 크죠. 잘못 엮이면은 진짜 이런 얘기가 방송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쌍코피 흘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명인의 해안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좋은 전략을 제시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큰 조정은 없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짧고 단편적인 조정은 있어도 제가 9월달, 8월달, 9월달에 증시가 계속 횡보할 때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버스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버스 사지 마라. 뭡니까? 제가 어떻게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다 주식을 팔고 지금 현재 인버스뿐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보고서 야, 이거 시장 안 빠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인버스를 절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8월 달 한 달 동안에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던 7월 중반부터죠. 8월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조정을 강력하게 받는 시그널이 안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원달러 환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이 그거 어떤 날 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날은 원화 가치가 강세일 때 주식을 사기도 하지만 원화 가치가 약세일 때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 가지고서 외국인들 수급을 갖다가 해석할 수가 없죠. 달러 인덱스를 보라고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자체도 이것도 말이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위안화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로와 엔화, 캐나다 달러 등등이 이제 들어가서 6개국 통화를 지수화시켰기 때문에 좀 효율성 논란은 있지만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그걸 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쪽의 추이 움직임에 따라가서 외국인들이 수급의 움직임이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에 달러 인덱스는 이 100선 아래 보통은 100을 기준해 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 자산보다도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좋아지는 거고요. 100 이하에 있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호전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100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까 조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다며.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우리 시간보다 18일 새벽이면 이제 금리 정책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금리가 인하되는 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 의장이 어떤 멘트를 내놓느냐예요. 만약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면 그건 시장에 제가 볼 땐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하고 추이를 보겠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점을 보고 관전 포인트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아까도 얘기 드렸죠. AI 지금 현재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지수가 만들어지고 ETF가 만들어지고 한다면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실적들도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필수예요, 필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반도체 종목 하나 없으면 이 시장에서 소외됩니다. 소외되시면 안 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원방 중에 저는 아직도 방산을 좋게 보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슬슬 모락모락 기미미 피어오르고 있죠. 지금 러시아가 루마니아까지 영공까지 넘어가서 비행기가 들락날락거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나토 회원 국가들을 많이 잘못 건드리게 되면 유럽이 다 발끈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 외에도 방사는 실적도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죠. 태양광 정부 정책 수혜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조금씩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2차 전지는 다만 단기적입니다. 태양광 좀 중기, AI도 중기, 반도체도 중기적으로 보고 방산도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만큼은 단기적인 종목군으로 다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명인의 해안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명인의 복귀 오늘 제 3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활기차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